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9월 30일 화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자,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뉴욕 증시가 조금 둔화되긴 했습니다만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 계속 마이너스였는데 그래도 마감에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나스닥하고 S&P 500은 강세 출발했는데 후반부에 조금 밀렸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기조가 유지가 됐네요. 다우지수는 플러스 0.15, 나스닥은 플러스 0.48, S&P 500은 플러스 0.26% 상승 마감했고요. 내용만 보면은 글쎄요, 윗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 음봉이네요. 네,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나왔어요. 대신에 주가는 플러스. 약간 내적인 갈등을 좀 겪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죠.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주가는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만 미국 증시 상황 속에서는 이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기관이 멈추게 되면 이번에 고용 지표도 발표하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기술주 쪽에서는 여전히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AI 수요가 좋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뭐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강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만 뭔가 주의를 해야 될 그런 거리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뉴스 보시면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뉴욕 증시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도 뭐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요거 먼저 볼게요. 네, 뉴욕 증시 셧다운 우려감에도 뜨거운 AI 테마 때문에 상승 마감했다라고 되어 있죠.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거 어제도 설명 잠깐 드린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제 저거 하고 있죠. 네,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공화당은 지금 입장에서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한 채 다시 협상해보자. 그럼 이거라도 선명해라 그랬는데 이건 역시도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이 내용 자체도 너희들이 그 주도한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였던 것 같더라고요. 내용이 있나 여기? 네. 셧다운 여기 있다. 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임박한 가운데 25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30일 오늘이죠. 임시예산안을 재표결에 붙일 방침이다. 자, 임시예산안은 7주간의 효력을 발휘한다. 이 임시예산안이 지금 현재 시점을 유지하면서 7주 안에 뭔가 다른 거를 내보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의회 수뇌부와 이날 오후부터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논의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셧다운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문제될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관공서 뭐 이런 데들 멈춘다라고 하긴 하는데 예전에도 셧다운이 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때 트럼프 1기 때도 셧다운이 한 번 있었죠? 네, 뭐 한 1주 정도 진행됐었던 셧다운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진 않았었던 것 같아 보이고요. 경기지표의 발표라든지 이렇게 미뤄지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네, 발표가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뒤로 좀 미뤄질 수 있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셧다운이 발생하게 되면 3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예정되어 있었던 그 고용 보고서를 포함한 경기 지표의 발표를 미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노동부가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그래서 에너지가 1.91, 에너지 쪽이 하락한 거는 국제 유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오펙 플러스가 증산을 더 하겠다 해서 유가가 또 떨어졌죠. 네. 유가가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물가가 안정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증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유가 급락은 경기 동향과는 크게 관계는 없어요. 네. 크게 관계는 없고 굳이 따지고 든다면 증산을 하는 이유가 뭘까? 네, 팔아먹기 위함이다. 뭐 왜 파느냐? 장사가 잘 돼서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딱 꼬집기는 좀 애매하고요.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왜 증산하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압박감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괜찮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통신 서비스 이런 것들은 하락세를 보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얘기 나오네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종전 방안에 동의하면서 자, 요 부분 나오면은 방산주에게는 조금 악재 요인이 되겠죠? 미국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종전, 하마스만 동의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유가가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은 아니라고 또 뭐 일단 증산도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쉐브론하고 엑소모빌 같은 유가 관련한 기업들은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자, 그런 쪽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자, 엔비디아 쪽 이야기는 따로 꺼내서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엔비디아가 급등했다라는 얘기 있죠? 뭐 이게 급등까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엔비디아 2% 상승, AMD 1.19, 마이크론은 4% 급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시 쪽에서도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어제 시간에서 조금 더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강세를 보이게 되면 소부장 관련한 종목군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 요소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하게 된다면 주가가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더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이제 특별하게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압박감을 줄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뭐 특별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네타냐후가 카타르 총리에게 전화해서 도하 공습에 대한 사과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네요. 그쪽에 대한 어떤 미국의 압박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가자지구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전쟁과 같은 부분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좀 진정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AMD,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한 부분을 보게 되시면, 엔비디아가 간만에 랠리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했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2.05% 상승했다. AI 수요가 여전하다라는 보고서가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인데요. 바클레이의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인 베튜 크리슈나 이름 너무 어려워. 그죠? 이 베튜가 뭐라고 했느냐? AI 산업의 자본 지출이 여전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거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AI가 돈 되는 걸 알았어요. 근데 돈 냄새를 맡은 그 사람들이 이 AI를 무시한다? 투자를 죽인다? 안 되겠죠? 예전에 이제 기술 기업들, 빅테크 사장들이 한 인터뷰를 그때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무슨 일이 있었죠? AI의 투자금이 막대하게 들어간 것은 맞다. 부담스럽다. 하지만, AI에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서 다른 기업에게 뒤처지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지금 AI가 그렇게 뛰어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죽기 살기로 하는 거고, 거기에 가장 진심인 게 구글인 것 같더라고요. 구글이 요즘에 발전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튼 그렇다.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은 거의 뭐 목숨 걸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AI 자본 지출은 둔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AI가 글로벌 성장의 초점으로 다시 추진력을 얻고 있다. 이런 식의 얘기 나왔고요. 증권사 번스타인의 분석가는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매수 등급을 거듭 강조하면서 AI 수요가 여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버블이 있을 수도 있다. 거품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약간 흔들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한 방에 그냥 잠재워지는 모습들. 자,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AI 수요가 아직까지는 건재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게 점점 수요
지금 수요가 많이 딸리죠? 네, 딸리고 있는데 공급에 대한 부분들과 거의 맞춰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이게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이 속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추론할 수 있는 게 있죠. 특정 기업들만 빵빵 치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발전이 있었다라면 요즘에는 네, 일정한 수준까지 웬만한 기업들도 다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보급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사람이 달리는 어떤 AI 모션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 GPU가 100개가 필요했어. 근데 이게 워낙 비싸니까 대기업들만 누렸었던 그런 호사였는데 이제는 뭐 가격이 좀 내려갔는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GPU에 대한 보급률이 점점 높아졌고 그 다음에 신제품에 대한 가격은 올라가겠지만 기존 제품들은 좀 가격이 떨어질 수 있겠죠. 안 찾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을 취해가지고 옛날에 대기업이 하던 부분에 어떤 수준까지 도달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고 자, 그러면 이 더 비싼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게 되는 이 AI 칩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됐을까? 조금 더 발전하죠. 근데 그 차이가 일반인이 보기엔 좀 미미합니다. 근데 굉장히 엄청난 발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AI 영상이 하나 나왔어. 근데 지난번 영상에서는 뭔가 조금 부자연스럽거나 아니면 화질이 좀 떨어져. 근데 이번 거는 네, 화질이 좋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거나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AI GPU를 얼마큼 더 많이 썼느냐 안 썼느냐. 그래서 속도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초당 찍히는 사진의 숫자잖아요. 그래서 초당 뭐 60프레임 그러면은 1초에 60장의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AI가 사진 하나 생성하는데 1초 걸린다. 그러면 이 60장을 동영상 만드는 건 60장을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해석하게 되면은 그래 이 정도까지는 발전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가는 것은 또 다른 어떤 벽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사진 하나 만드는데도 막 한 2분, 3분 이렇게 막 걸렸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사진 만드는 건 한 몇 초? 네, 한 2, 3초? 네, 그 정도면 돼버리죠? 뚝뚝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 수준까지 이제 평준화 됐구나. 점점점 수준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 일정한 서비스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크게 이제 수요가 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쪽은 이제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수요, 일반적인 수요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멈추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게 저는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긴 멉니다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 다음에 AI가 요즘에 역행한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이제 고성능 AI 칩은 당연히 필요로 하지만, 지금 딥시크 이후에 AI 판도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식 직류를 통해 가지고 특정 분야의 추론을 강화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고성능 칩 필요 없어 라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창신 메모리가 치고 들어오는 그 HBM 관련한 그런 내용들도 그 요소가 조금 중국이 뭔가 장악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들기도 하지만 아직까진 그래도 HBM 분야에서는 네, 삼전이나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부분에서 이제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HBM 성능이 떨어진다고 해도 좀 그런가요? 네, 아무튼 그런 HBM을 사용하는 빈도가 늘어나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기대치가 높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러하다라는 거고요. AI 수요는 점점 맞춰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괜찮다. 네, 아직까지는 수요 걱정은 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재밌는 건 또 뭐 있을까요? 재밌는 기사가 있어요. 지금 뭐 별다른 건 없죠? 기술주 러브콜, 뭐 가자지구 평화 수용, 뭐 등등등 AI 랠리 장한다. 요거 하나 더 봅시다. 추석 연휴 앞둔 내 주식을 팔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휴무입니다. 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휴일 기간 동안에는 아무래도
부담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네. 좋은 일이 벌어져도 나한테 해당되지 않고 나쁜 일이 있어도 나한테 해당되지 않거든요. 창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때는 대체적으로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부분은 주식을 팔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증시 상황 경제 상황이 조금 긍정적이다라고 한다면 안 팔고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는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고, 자, 지금 보면 이제 10월 달 넘어가게 되면 이제 FMC가 한 번 더 있죠. 10월 말에 FMC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금통위도 있네요. 금통위가 있고.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근데 이게 10월 말에 FOMC가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글쎄 이번 달에는 그렇게까지 네 미국 증시도 그렇고 그렇게 뭐 문제시될 만한 요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시장에 대한 어떤 압박 요소가 없는 분위기라면 그냥 그렇죠. 네 그렇다면 주식을 매도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이다 라는 거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사는 것은 조금 주춤할 수 있겠습니다만 파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까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기일이 이제 이번 주로 되어 있어서 만기일까지 주가 변동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고 유지를 시켜주려는 움직임이거나 조금 소폭 상승을 시켜주려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매도보다는 보유를 하고 넘어가려는 사람들의 입장이 커지기 때문에 증시가 더 안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다 판단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 분위기가 그냥 폭락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는 아니다. 단기적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도는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뭐 주가가 폭락할까봐 걱정을 해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리고 해외 증시 쪽에서도 뭐 셧다운 얘기 나와도 주가에 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특별하게 문제 없을 것 같고 셧다운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휴 기간 동안에 다 해소가 될 겁니다 아마.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 글쎄요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써있네요. 일단 그대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통 이제 연말 랠리로 들어가는 시점이 돼버리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불안 요소들이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라진 경우가 있어서 또 명절 때 이제 친척집 한 바퀴 돌고 온 아이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야! 내놔! 엄마가 맡아줄게. 저도 어릴 때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맡긴 돈에 원금을 아직도 못 차고 있다는 슬픈 전설이 있죠. 자,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 명절 연휴 이후에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일단 뭐 두고 봅시다. 지금으로서는 뭐 악재 요인이 없기 때문에 주식을 파는 것보다는 홀딩이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매수 같은 경우는 좀 조심스럽겠지만 갖고 있는 종목을 보유 관점을 가지고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불안 요소가 있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라면 이격이 많이 벌어진 거 있죠? 이격이 많이 벌어진 건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수익도 많이 나왔으면 적당히 챙겨놓고 그리고 나서 변수가 지나가길 기다리자. 아니 더 올라가면 어떡하나요? 그런 거 어쩔 수 없고 내려오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진 것들은 어떤 변수에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꼭 부담스럽다면 차익 매도를 들어가 주시고 이격이 별로 벌어지지 않은 것들은 대충 그냥 그까이가 그냥 대충 그냥 놔두시면 알아서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조심해야 되지만 매도는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라는 것이 오늘 생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 이야기해 볼까요? 뭐 시장이 뭐 뉴스거리도 많지도 않고 일단은 분위기도 훈훈한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 좀 있어서 훈훈해 보이니까 오늘도 잘 되기를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 아침 시장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올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